안녕하세요. 저는 세브란스 병원 소아정신과 교수 천근혜라고 합니다. 오늘은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정보를 한번 바로잡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인터넷상에서 부모님들이 셀프로 우리 아이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아닐까라고 진단을 스스로 내리는 경우도 있고, 다른 부모님들이 올린 그런 완치 사례를 보고 또 그 치료법을 따라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의 잘못된 그런 정보들의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의 문제점들이 왜 생기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부모님들의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고요. 워낙 소아정신과 의사를 만난다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허들들이 있습니다. 장애물들이 많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보험 관련된 부분 때문에 정신과 진단 코드가 들어가면 보험 적용을 못 받는다라는 어떤 이슈들이 있어서 정신과 의사를 만나는 거를 이제 부모님들이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도 여전히 그 사회적 편견이 정신과 의사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주저하는 부분이 있어서 정신과 의사가 아닌 그냥 일반 소아과 의사를 만난다거나 재활의학과 의사를 만난다거나 발달센터를 알아서 찾아다니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대학병원 소아정신과 외래 진료가 너무 많이 밀려 있고, 또 소아정신과 의사를 만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 장애물, 심리적 장애 같은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센터들을, 치료센터들이 편중되어 있는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는 것들인데, 잘못된 정보로 스스로가 알아서 치료를 했을 경우에 나중에 그 여러 가지 합병증이라든지, 사실 아이를 치료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사실은 A라는 건데 B, C를 선택함으로써 열심히 뭔가 치료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잘못된 방향이어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있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본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검증된 정보인가, 적어도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인가 정도는 살피고 자기가 판단을 하시면 좋겠고, 가능하면 전문가를 빨리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를 권고드리고 있고요. 저희도 뭔가 빨리 전문가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부모님들께 그런 돌파구를 열어드리기 위해서 학회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TMS는 말 그대로 반복적으로 대뇌 피질에 자기장을 자극을 함으로써 뇌에 어떤 변화를 초래하고자 하는 그런 기법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성인, 최소 18세 이상의 우울증과 강박장애만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발달장애나 자폐나 이렇게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실험 단계입니다. 그 이유는 어쨌든 이것도 두뇌를 직접 자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폐나 특히 중증 발달장애, 중증 자폐 아이들은 표현 능력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자기가 뭔가 불편한 게 생겨도 그거를 직접적으로 호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안전성에 있어서 점검할 길이 참 막막하고, 뭐든지 치료제로서 승인이 되려면 다른 기존 치료 효과와 비교해서 얼마나 우수한가에 대한 게 검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연구들이 아직까지는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아요. 또 하나는 굉장히 다기관, 한 군데의 한 그 센터에서만 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 다수를 대상으로 다기관에서 임상 시험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연구들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에서는 소아청소년 자폐 환자들한테 TMS를 치료제로 별로 권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TMS가 효과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라는 것과 효과가 없으니 하지 말라, 위험하다, 그거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중증도가 굉장히 다양해서 그 아이의 특성에 맞게, 상태에 맞게 자극의 빈도나 강도나 또 그 자극하는 위치, 대뇌의 피질의 위치 같은 것들을 정교하게 디자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한 아이가 TMS를 해서 효과가 있었다고 해서 그 효과가 절대 자기 아이한테 효과가 있을 거라고 무조건 담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연구 결과와 다양한 중증도를 갖고 있는 자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다기관
또 여러 치료 효과와 비교했을 때 비교 우위 그런 것들을 검증을 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치료제로 승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TMS를 우리 소아청소년 자폐 스펙트럼 장애 환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BA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문제 행동이 있을 때 아이에게 어떤 긍정적 강화를 해주지 말아라. 문제 행동을 아이가 보일 때 적어도 적극적인 사회적인 행동을 조금이라도 표현했을 때 그때 강화를 해줌으로써 인간이 사회적 행동을 해야 뭔가 이득을 얻는다는 거를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에게 훈육하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 행동을 했을 때 보통의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안쓰럽고 공격적이고 분노하고 폭력하고 자해 행동을 하니까 처음에는 좀 안 들어주다가도 못 이겨서 들어주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걸 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ABA거든요. ABA가 사실 이제 클래시컬하게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 일주일에 32시간 그 기관에서 살아야 될 정도로 치료를 하는 것이고, ABA라는 게 사실 굉장히 구조화된 환경 속에서 훈련을 하는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그런 구조화된 환경 속에서 ABA를 해야 되는 게 맞는 아이가 있고, 부드러운 환경 속에서 또는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하고 그 ABA 전문가는 코칭해주는 정도, 그렇게 하는 ABA가 있고, ABA 종류가 상당히 다양해요. 그런데 어떤 그 아주 고전적인 ABA 형태만을 두고 ABA가 그럼 뭐 PTSD를 유발한다, 그래서 ABA는 안 맞다, 또 위험하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ABA라는 거의 취지와 의도를 정확하게 안다면 무조건 ABA는 뭔가 강압적이고 뭐 애한테 트라우마를 줘서 문제를 일으켜서 뭐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어떤 ABA에 대한 그런 편견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서 그래도 검증이 돼 있는 치료 중에 하나가 언어 치료와 더불어서 응용 행동 분석이라는 ABA 치료이기 때문에 ABA는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아이한테 자녀에게 맞춰서 시행을 해야만 하고, 저도 실제로 외래에서 ABA를 이렇게 원포인트 레슨처럼 부모 앞에서 보여주기도 하고 부모에게 직접 하게 시켜서 제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기술을 부모에게 직접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외래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자기 자신의 아이와 비슷한 병을 앓고 있는 사례들을 찾아보게 되고, 그걸 통해서 나도 뭔가 비슷한 치료를 하면 왠지 그 아이처럼 그 부모처럼 잘 치료가 될 것 같고, 대부분 이제 올리시는 글들이 나 이거 해서 좋아졌다 라고 이제 하시는 글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나도 그 치료하면 왠지 비슷하게 좋아질 것 같아서 하지만, ASD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 100명의 환자들이 있다고 쳤을 때 그 100명의 아이들이 다 각양각색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인터넷상에 올라온 어머님들의 그 완치 사례, 호전 사례 그런 것들을 보고 휘둘리고 그거 그대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아이의 특성을 조금 더 제대로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검증된 치료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올려놓은 그 신뢰할 만한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그 답답하고 뭐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싶은 그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적어도 그것이 잘못된 방향의 치료가 아이의 미래를 왜곡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정확한 아이한테 맞는 치료를 하는 게 좋다라고 강조드리고 싶네요.